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정인태입니다. 자,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중산주의 앞에서 무릎 꿇는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는 뭐 공동으로 일해가지고 공동으로 나누자 뭐 이런 거죠. 경쟁이 없는 겁니다. 경쟁이.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공산주의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이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또 자본주의는 피 터지는 경쟁을 하면서 이게 아주 반칙이 난무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아주 과외를 막 시켜갖고 좋은 대학을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을 통해서 출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로스쿨 뭐 의전원에 보면은 뭐 서울대학교의 그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의 그 부모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뭐 연봉이 1억 이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뭐 근접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공정한 사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정한 사회 아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피 터지는 경쟁인데 이게 공정한 경쟁이면 좋겠는데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반칙이 난무한 거예요. 거기다가 관피아들, 관피아들이 이제 현직 관료들과 전직 관료들이 결탁해가지고 비리를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각종 인맥, 그러니까 혈연, 지연, 뭐 각종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인맥을 통해서 반칙을 막 수행해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젊은이들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이게 공정한 사회냐, 집단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공통점은 뭐냐면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중국 보세요. 아주 그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아주 심하고요. 정말 뭐 제가 공산주의 국가들을 많이 체험을 했는데 굉장합니다. 엄청납니다. 그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기회가 찬스가 부모로부터는 부모 찬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뭐 간피아 정피아들이 또는 이 아주 그 기득권층들이 집단 이기화돼 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철옹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지금 길바닥에 나앉아 판국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더 힘들어진 상황이 온 겁니다. 이때 중산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대표의 중산주의는, 자, 생각해보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허경영 대표가 쓴 그 예인데 아주 적합한 예예요. 어떤 애는 밥도 안 먹고 달리기를 시키고 어떤 아이는 충분히 먹고 달리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누가 이게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산주의를 주창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수당을 주자. 결혼할 때 결혼수당을 주자. 네. 그리고 출산하면 출산수당을 주자. 출산을 했는데 뭐 산후조리비도 없고 또 아이를 양육할 돈도 없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죽이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죽이고 막 가슴이 아픕니다. 그 엄마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이런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 대표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달리기 시키고 쟤는 배가 부른데 충분히 먹고 소화도 다 시키고 뭐 관리까지 충분히 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공정한 사회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수당을 주자. 그리고 출산수당을 주자. 그리고 전업주부수당을 주자. 이 전업주부가 남자들도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양육하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정서 발달이 안 돼요. 저는 교육 전문가잖아요. 정서 발달이 안 되고 발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발달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한 국민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게 가족복지수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제 전업주부수당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업주부수당 해서 이 수당을 줘서 그래서 양육이 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2100년에 인구가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2000만이 돼버리고 23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소멸 단계로 간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결혼수당, 출산수당, 육아수당. 이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은 진짜 뭐 지방소멸 문제 해결되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막 높아져요.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예? 지금 대통령 직속 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저출산 고령 정책을 200조를 쏟아부었는데 출산율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중산주의 앞에서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도 이 머리가 휘고 머리가 빠질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자녀를 2명을 성인까지 키웠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연구조사를 보면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도 안 된다 그래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 동료분들도 뭐 50대 이런 분들을 같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항상 그래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이 50%가 넘습니다. 50%.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자식을 내가 키웠기 때문에 자식이 나를 부양해 줄 거지,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층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 중산주의 정책이 나온 거죠. 예? 이분들의 건국 공로 수당,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후 복지 수당인 거예요. 노후 복지 수당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효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효가 올라가고 서로 부모님을 모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당이 나오니까, 네? 노후 복지 수당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노후를, 이거 정말 노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지금 40대, 50대, 60대 분들 제 얘기 잘 드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노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은퇴 후, 비참한 노후, 비참한 죽음을 맞을 것인가, 이거 꼭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진짜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아주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고민이 중산주의 앞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허경영 대표가 이런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친놈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미친놈 소리 들을 각오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교육공무원 출신이고, 저는 대학에서 수년을 강의해 온 사람이고, 지금도 특임교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에서 쫓겨날 각오, 다 쫓겨날 각오하고, 예전에 많이 쫓겨나 봤으니까, 제 학문 펼치다가 쫓겨나 봤기 때문에 쫓겨날 각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의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겨보고 스스로 그냥 인생이라는 것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 서로 속이고 서로 잡아먹고 이게 무슨 세상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겠다라는 생각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허경영 대표하고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허경영 대표 측에서 연락을 주세요 하는데 제가 연락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순수성이 의심받을까봐 그래요. 순수성이 의심받을까봐. 그래서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허경영 대표님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랬어요.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국가혁명당에 절대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수님 순수성을 지키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는 순간 똑같은 놈이야 저거 패거리 하면서 매도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분 참 지혜로운 분이다, 내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 평범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허경영 대표의 중산주의 정책,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정책은요, 노벨 평화상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할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제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